네, 안녕하세요. 몽상훈입니다. 오늘은 상품 소싱도 하셨고 판매도 하셨고 그런 물건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이게 국내로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조금 배송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국내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이 배송 프로세스는 유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푸트랙님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배송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소개를 해드릴 배송사는 KSE 국제 로지스틱 고쿠사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배송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자 아시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흔히들 KSE라고 말을 하고요. Q10에서도 KSE라고 배송사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다가 국제 로지스틱이라고 딱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국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더보기란에 링크가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kseoms.com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회원가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은 전체 동의를 할게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출발 국가,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디는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자, 이 내용은 정말 간단하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 딱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등록을 해주시면 일단은 회원가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선 이 계정 관리에서 회사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명을 넣어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거 중요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뭐 청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고 계정도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배송사 가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송사를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Q10의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Q10에 있는 주문 정보를 끌어올 수 있게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요. 자, Q10에 들어오시게 되면 본인 계정에 들어가서 Q10에 문의하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시스템, API, 그래서 API 키를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 오전에 신청을 하면은 오후에 날라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오후에 신청을 하셔도 그날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이 API 코드가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네모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배송사 연동을 위한 API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입력을 해서 Q10에 보내주시고 API 값을 받으시면 이걸 다시 국제에 와서 연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에서 연동하는 방법은 계정 관리로 들어가셔서 마켓 API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별칭은 원하시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Q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Q10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Q10 재팬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Q10 재팬에서 받은 API 키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인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는 Q10에서 들어온 주문건을 바로 나의 국제 계정으로 끌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에서 발송을 하고 송장 번호도 한 번에 Q10으로 쏴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세팅은 끝난 겁니다. 이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건이 팔리고 그냥 연동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끝까지 보고 하시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배송을요.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제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송사로 보내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설명 이전에는 Qten과 국제가 API 연동이 다 된 것까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Qten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신규 주문 나오게 될 겁니다.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QSM상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주문건을 내가 언제까지 배송해 주겠다, 배송을 시작하겠다 라고 설정해 놓은 날보다는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에 들어가서, 배송사에 들어가서 이 API 연동으로 주문을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국제가 시스템이 최근에 바뀌어서 기본 검색 조건이 신규 주문이 아니라 배송 준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배송 준비가 아닌 신규 주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제 계정인데 API 연동이 되어 있어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계정으로 들어와서 조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서 마켓을 선택을 해주세요. 내가 설정해 놓은 마켓을. 그리고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배송 준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전하고 조금 바뀐 시스템인데 배송 준비가 아닌 신규 주문으로 체크를 해놓고 주문서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신규 주문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고객이 신규 주문 상태에서는 배송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PI로 주문을 수집을 하고 이거를 다시 배송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송장 번호로 전송하기 전까지의 그 잠깐 동안에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QSM상에서 배송 준비 상태로 바꿔놓고 배송 예정일이라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배송 준비 상태로 바뀌거든요. 배송 준비로 바꿔놓고 그리고 수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주문서를 가져오게 되면 배송사 API 연동으로 이제 주문 수집을 하시게 되면 내용들이 쫙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게 아무래도 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흰색으로 가려놨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클릭을 해주시고 배송 접수를 해주시면 이제 내가 끌어왔던 주문건이 국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된 내용들은 패킹리스트 출력이라는 메뉴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메뉴창도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전체 클릭을 눌러주시고 송장번호 전송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QSM에다가 Qten에다가 이 배송건들의 송장번호를 전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배송 준비였던 상태 혹은 신규 주문이었던 것들이 배송 중 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도 그렇고 Qten도 그렇고 이 셀러가 이 상품에 대한 배송을 시작하였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패킹리스트 출력, 보통은 이 두 개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패킹리스트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국제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국제에다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부착해야 되는 송장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어떤 거를 먼저 하시든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패킹리스트 출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킹리스트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또 뭔가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송장 사이즈를 선택하는 걸 눌러보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L4 라벨을 쓰거든요. L4 라벨을 쓰는 이유는 합배송이 나왔을 때, 합포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내용이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4 라벨을 쓰기도 하고요. 송장 출력도 편해요. 그리고 부착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저는 150 곱하기 100짜리를 씁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나머지 송장들보다, 왜냐면 제가 쓰는 송장이 사이즈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송장들보다 개당 단가는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신경은 안 써요. 그냥 편해서 씁니다. L4 라벨이. 제가 쓰는 건 L4 라벨이고 추가적으로 옵션 코드라는 게 L4 라벨 설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송장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상품 등록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옵션 코드, 판매자 상품 코드, 여기에만 한국어를 기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에는 다 일본어겠죠. 우리 셀러들만 볼 수 있는 정보는 판매자 상품 코드, 판매자 옵션 코드. 근데 판매자 상품 코드, 판매자 옵션 코드 중에 판매자 옵션 코드만 이 L4 라벨에서 출력이 되고 국제 송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옵션 코드라고 붙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한글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코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송장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바코드와 옵션 코드만 나오는 걸로 선택을 해요. 나머지 송장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 택 1을 해야 된다면 저는 기준점을 딱 2개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송장 양식인지,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쭉 봤을 때 합포건이 많다면 그 내용을 한 장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송장인지, 전 딱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종류가 거의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쓰는 엘사 버전이 아니더라도, 이 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선택할 때 이 정도의 기준점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밑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내용이 차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똑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합포장 수량 오름차순, 옵션 코드 오름차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송장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몇 천 개의 주문이 들어왔든 이게 자동 정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송장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1부터 100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로지텍 마우스, 그리고 100부터 뭐 200까지는 뭐 로지텍 키보드, 그리고 뭐 200부터 210까지는 뭐 이거 2개 같이 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의 송장들이 쭉 나올 거예요. 1부터 끝까지 나올 거예요. 송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에는 크게 봤을 때 2가지의 택배를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뭐 직접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무인 택배함도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은 인수증이라는 거에 도장을 받기 때문에, 도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한테 직접 전달해야 됩니다. 고객이 집에 없으면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배송이 있고요. 우체통에 넣어주는 그런 배송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체통 사이즈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그래야 우체통 안으로 배송 상품을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라이트가 조금 손이 덜 들어갈 것 같잖아요. 부피도 작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트가 요금이 확실히 저렴해요. KSE 라이트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을 굳이 KSE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냥 봉투에 넣어서 라이트로 보내는 게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배송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JQSM에서 해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어떤 배송사를 써서 나갈 거다라는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배송비 관리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이들 실수를 하셔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무료 배송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배송사를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배송사가 있는데, KSE를 보시면 KSE, KSE 라이트, 그리고 KSE 라이트하고 괄호치고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해상 서비스, KSE의 해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거를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 해상 서비스가 가로가 쳐져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배송비명 넣어주시고, 무료 배송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지역에서 뭐 오키나와나 낙도, 그쪽은 단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도서상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국제한테 물어봐서 나 신규 셀러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비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출력하는 송장을 캡처를 해가지고 좀 주요 정보만 지우고 남겨놓은 거고요. 저는 L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1500 곱하기 1000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송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는 배송 스타일이에요. KS인지 KS 라이트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고, 그 옆에 바코드, 이 바코드는 우리와 국제와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K 송장 번호, K로 시작하는 송장 번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출력 날짜예요. 출력 날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출력 날짜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상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저는 판매자 옵션 코드를 다 한글로 기재해 놓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로지텍 마우스를 판다고 하면 로지텍 마우스 MX 마스터 3S라고 딱 기재가 돼 있어요. 그 정보들이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숫자는 고객이 이걸 1개 샀는지 4개 샀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예요. 고객이 이 로지텍 마우스를 4개를 샀으면은 이 마우스 이름이 나오고 4개라고 찍혀 있겠죠. 그럼 우리 4개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1개를 샀으면 하나라고 있으니까 하나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송장의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배포가 들어왔다. 고객이 여러 가지 물건을 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나온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내용은, 송장 내용은. 자, 이제 그리고 송장 번호 전송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송장 번호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요렇게 창이 또 나와요. 그냥 체크하고 OK 버튼 누르면 내 Q10 계정으로 내가 연동을 해놓은 Q10 계정으로 송장 번호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송 중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고객과 Q10은 이 셀러가 배송을 시작했구나 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Q10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신규 주문에 숫자가 떠 있어요. 배송을 하기 전에는. 혹은 배송 준비에 숫자가 떠 있거나요. 내가 배송 예정일을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배송 준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떠 있는 게 맞아요.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 주문 처리 중은 아직 고객이 입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무시하고 신규 주문과 배송 준비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숫자가 없는지 0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수집한 주문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한다면 배송 중 배송 완료에 가서 오늘 내가 이제 발송 처리를 한 상품들이 배송 중으로 다 잘 바뀌어 있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중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시스템 오류가 한 번도 있진 않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건 한 번씩 이중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배송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왜 배송을 안 보내? 라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 체크는 좀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박스에 패킹 송장을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 패킹 송장은 국제까지만 보내는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에서 이 패킹 송장이 부착되어 있는 이 바코드를 찍어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송장을 출력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제와 우리의 약속이니까 잘 부착을 해서 나가주시면 좋고 주의해 주실 게 바코드가 안 구겨지게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물량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메가와리 때. 근데 바코드가 구겨져 있네? 바코드 찍는데 안 찍혀요. 그러면 숫자를 일일이 입력을 해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붙일 때부터 한 번에 바코드가 잘 입력이 되게 접으시면 안 되고 바코드가 딱 잘 보이게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제를 위해서도 셀러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셀러들을 위해서도 같이 조금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고 어쨌든 국제 물류창고가 지금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물류창고도 오픈을 했죠. 그래서 부산으로 보내시든 상암동으로 보내주시든 어떤 쪽으로든 보내주실 거예요.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팔레트 단위로 보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택배로 또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택배로 보내신다 라고 했을 때는 택배 송장을 또 부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국내 송장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상품에다가 붙이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패킹 송장이 붙어 있는데 또 국내 CJ, 로젠택배 송장이 붙어 있는 건 웬만하면 피해 주세요. 더 큰 상자 이런 것들을 한 개라도 더 큰 상자에 담아서 여기에 이제 택배 송장을 부착을 해주시고 이 안에는 여기에 있는 포장된 제품들을 담아서 요거를 국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배송사가 다 비슷한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국제에 우리가 출고시킨 물건들이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국제에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까서 작업을 하겠죠. 국제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면은 정말 레일이 정말 많고 우리의 물건을 당일 출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항상 상주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온 물건들의 박스를 까서 그 안에 있는 포장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서 일본 송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부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과정입니다. 물류창고에 입고가 되고 운송장에 부착이 된다. 그리고 한국 물류창고에서 출고가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해상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천으로 가겠죠. 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 창고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 뒤에 항상 컨테이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킹이 다 된 물건들은 보통 한 4시, 5시 정도에 다 이제 컨테이너로 실는 것 같아요. 그 컨테이너에 싣고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페리선에 물건이 타고 그 페리선이 10시인가 11시에 일본으로 출발을 해요. 이게 한국 출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카타 항구에 새벽 5시인가 6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내리고요. 컨테이너가 통째로 내려져요. 그 내려진 컨테이너가 차로 한 15분인가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 하카타에. KSE 보세 창고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통관을 진행을 하고요. 통관이 완료가 되면 배송사에 인계가 돼요. 이 배송사는 사가와 혹은 야마토 그쪽으로 인계가 되는데, 사가와 같은 경우에는 한 2블럭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한 5분 정도 거리에 바로 일본의 대형 택배 회사인 사가와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도착해가지고 배송사 인계까지 12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하면 12시간이 안 걸려요. 아니, 오버가 아니에요. 그냥 12시간이 안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일본 배송사에서 배송을 시작해서 고객 배송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하루, 이틀?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어놓기 때문에 최대 3일, 최대 3일, 최대 3일, 5일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행사 때를 생각을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행사 때는 아무래도 다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물량이 압도적으로 몰리지 않는 시점에는 물류창고에 만약에 내가 오전에 입고가 됐다. 내 택배가 오전에 입고가 됐다. 혹은 오후 1시, 2시에 입고가 됐다. 운송장 부착해서 한국 물류창고에서 출고가 돼가지고 한국 출발하는 게 당일에 이루어져요. 일본 도착해가지고 배송사 인계되는 게 당일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일본 배송사에서 배송 시작해서 고객 배송 완료되는 게 하루에서 이틀이에요. 그래서 가끔 배송사 입고되고 3일 안에 물건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고객한테. 그럼 저도 놀래요. 너무 빨라서 배로 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국제의 프로세스예요. 항공도 똑같아요. 공항으로 가요. 공항에서 보통 나리타로 많이 갈 거예요. 나리타에 물건이 내려가요. 거기서 통관을 해요. 배송사에 가요. 이게 보통은 다 한 3, 4일. 이것도 항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공하고 해운 모두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 평상시에는 배송사 입고 기준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CS를 하셔야 되잖아요. CS를 할 때 어떤 단계에 들어와 있고 고객 물건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모르면 고객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Q10으로 물건을 팔고 이제 일본으로 배송을 보낼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별거 없죠. 똑같아요. 그냥 국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큰 어려움 없이 저는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일본어 할 수 있냐. 제 친구들도 물어봐요. 제 지인들도 물어보고. 근데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벌써 뭐 한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 여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Q10에서 하는 광고는 처음에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쿠팡, 네이버, 일단 그쪽과는 좀 방식이 완전 다른 유형의 광고이고요. 비슷한 걸로 치자면 뭐 지옥션의 입찰 광고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찰 광고도 웹 기반의 광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접해보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를 많이 안 하고 매출을 엄청 많이 낸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